공존의 땅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밤은 슬픔을 먹고 토악질을 해댄다. 밤이 쏟아낸 슬픔이 거친 빗줄기 되어 거리를 울렸다. 비에 젖은 나는 밤새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어제보다 사나워진 바람이 천막 틈새로 파고 들어왔다. 육신은 본능적으로 또아리를 틀고 찬바람에 저항했다. 태양이 밤을 물리칠 때까지. 밤새 잠을 못 자고 눈을 떴다. 흑이와 꽁이에게 뭐라 말해야 할까? 흑이는 날 잡아 죽이려 할지도 모를 일이다. 어쩌녁도 못 먹어서 배가 고팠지만 선뜻 나갈 용기가 안 났다. 트럭에 실려 간 별이는 어찌 됐을까? 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머릿속만 활발하게 움직였다. 그마저도 지친 듯 희미해졌다. 희미한 햇살 속에 별이가 웃는다. 별이의 혀가 내 얼굴을 닦아준다. 혀는 엄마의 부드러운 손. 엄마를 부른다. 엄마가 웃는다. 하얀 미소가 길게 찢어진다. 이가 날카롭게 번뜩이고 악마의 웃음소리가 머리를 때린다. 뭔가 부스럭 소리에 번쩍 머리를 들었다. 웬 괭이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했나? 몽둥이가 날아들었다. 반사적으로 몸을 튕겨 몽둥이를 피하고 남자의 다리 사이로 빠져 주랭랑을 쳤다. 집주인이 언제 창고에 들어왔는지 뭔가를 찾다가 날 발견했나 보다. 다행히 잠에서 깼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영락없이 맞아 죽을 뻔했다. 갈 곳이 없었기에 발걸음은 자연히 급식소가 있는 놀이터를 향했다. 놀이터 한쪽 풀숲에 몸을 눕혔다. 아침 일찍이라 놀이터는 고요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파고들어와 내 슬픔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 포근한 위안에 나는 잠시 눈을 감을 수 있었다. 소란스러움에 번쩍 눈을 떴다. 당신 때문에 동네 도둑고양이들이 많아지는 거야. 이런 거 주지 말라고. 어떤 인간이 흉측한 이를 드러내고 우리 밥그릇을 내동댕이 쳤다. 우리에게 밥을 주던 인간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서 갔다. 바닥에 뿌려진 밥을 흉측한 인간이 발로 몇 번이나 으깨고는 욕을 하며 사라져갔다. 나는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천천히 걸어나갔다. 저쪽에서 꽁이가 다가왔다. 꽁아, 흑이는? 흑이는 많이 아파서 못 와. 걸을 수가 없어. 근데 별이가 왜 안 보여? 별이? 몰라. 어디 갔나? 참아. 별이가 죽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거짓말을 했다. 걔가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아무 일 없겠지? 그렇겠지. 흑이는 얼마나 아파? 많이 안 좋아? 난 재빨리 화제를 흑이로 돌렸다. 별이 얘기를 계속할 자신이 없었다. 흑이 보러 갈래? 흑이가 네 걱정 많이 해. 흑이가?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흑이는 날 미워한 줄 알았는데 꽁이를 따라 흑이를 보러 갔다. 흑이가 사는 곳은 식당을 하던 허름한 집이었다. 1년 전부터 문이 굳게 잠기고 인간도 떠났다는 것이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서 식당 뒤 창고에 보금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꽁이 말대로 인간의 냄새는 지어진 지 오래라서 안전해 보였다. 양이 왔구나. 흑이는 첫눈에 무척이나 아파 보였다. 그런데 날 바라보는 눈빛이 거꾸로 날 위로하는 눈빛이었다. 얼마나 아픈 거야? 뭐 좀 먹었어? 괜찮아. 꽁이가 참새를 잡아다 줘서 견딜만 해.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쇠구슬에 맞은 다리는 점점 더 깊이 썩어가고 있었다. 흑이의 머리맡에는
꽁이가 잡아줬다는 참새의 깃털들과 잔상이 남아있었다. 썩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먹다 남은 참새 찌끄러기에서 나는 냄새인지 흑이의 다리에서 썩어가는 냄새인지 알 수가 없었다. 냥이야, 응? 내가 예전부터 너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이젠 해야 할 것 같아서 네가 오기를 기다렸어. 무슨 말? 화내지 말고 잘 들어. 나도 아주 오래전에 인간들하고 살았었어. 그러다가 살고 싶어서 집을 도망 나온 거야. 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이야. 밥도 잘 주고 이뻐해 줄 때도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쇠몽둥이로 날 때리려고 휘두르고 발로 차고 그랬어.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 집안의 물건들도 막 집어던지고 크게 소리치고 밖에서 무슨 일이 어찌 됐는지 난 모르지만 모든 화풀이를 집에 와서 해댔어. 난 무서워서 숨어 있다가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던 거야. 흑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아마도 그날의 감정이 떠올라 가라앉히려 하는 것 같았다. 흑이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한테 절대 엄마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던 거구나.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 네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어. 그렇지만 난 네가 엄마를 찾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 그랬던 거야. 미안한데 인간 믿지 마. 인간들은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 만든 것에 우리까지 끼어 맞추고 있는 거야. 이곳은 저들과 같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우리는 그저 저들의 놀이기에 불과해. 잠시 흑이의 말을 곱씹어 봤다. 흑이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리고 어서 나서서 나와야지. 흑이는 대답 대신 씩 웃음을 지었다.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다. 난 꽁이에게 흑이를 잘 부탁한다 말하고는 밖으로 나왔다. 어쩌면 흑이와의 마지막 만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흑이는 오래 살지 못할 테고 흑이가 죽는 모습을 볼 자신이 없었다. 난 다시 엄마를 찾으러 발길을 향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엄마. 날 찾고 있는지도 모를 엄마를 위하여 인간들에게 내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아마도 그 인간들이 엄마에게 날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엄마를 찾으러 가기 전에 뭔가를 먹어야 했다. 배가 너무 고팠다. 그 인간이 우리의 먹을 밥을 발로 다 짓뭉개버려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참새나 비둘기를 잡던가 아니면 쓰레기통이라도 뒤져야 했다. 혹시 마음 좋은 인간을 만나 먹을 거라도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차라리 쓰레기통을 찾는 게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막상 쓰레기통을 찾으려 하니 보이지가 않았다. 플라스틱 통에 들은 음식물 쓰레기는 이미 간밤에 다 가져가고 빈 통만 남아 비웃고 있었다. 길가 버려진 커다란 비닐봉지가 눈에 들어왔다. 혹시 먹을 것이 있나 발톱으로 긁어서 안을 헤집어 봤지만 먼지투성의 쓰레기들만 굴러나왔다. 그 모습을 봤는지 인간이 빗자루를 들고 소리치며 뛰어왔다. 깜짝 놀래 그 자리를 벗어났다. 비둘기가 저만치 바닥에서 뭔가를 쪼아먹고 있었다. 살금살금 다가갔다. 제발 도망가지 말아라 기도하며. 그러나 비둘기는 본능으로 위험을 감지했나 보다. 가까이 가기도 전에 푸드득하고 날아올랐다. 내려오면 잡으려고 바라보니 저 높은 전깃줄 위에 앉아 조롱하는 것 같았다. 쳐다봐야 소용없었다. 비둘기가 뭘 먹었는지 바닥을 바라보다 핥아보았다. 아무 맛도 없이 껄껄한 콘크리트 바닥에 작은 도랄갱이 뿐이었다. 역시나 내가 먹을 건 아니었다. 체념하고 큰 길로 나왔다.
또다시 인간들의 발걸음 속으로 파고들었다. 엄마를 찾아야 한다.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지나가는 인간들의 눈을 봤다. 날 보고 우리 엄마에게 알려주든가 아니면 엄마와 마주치기를 기도했다. 인간들의 다리 사이를 빠져다니며 엄마의 냄새를 찾았다. 혹시나 바람이 전해주는 엄마의 냄새가 있을까 코를 하늘로 향했다. 그렇게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길거리를 헤맸다. 다리는 점점 무거워오고 백가죽은 달라붙기 시작했다. 마음속으로 엄마를 부르며 제발 엄마가 나타나 주기를 바랬다. 엄마, 엄마, 어디 있나요? 엄마, 냐옹, 냐옹. 순간 기적처럼 기억 속에 있던 엄마의 냄새가 꿈틀거렸다. 눈을 번쩍 떴다. 저 앞에서 엄마가 어떤 인간과 팔짱을 끼고 걸어오고 있었다. 점점 내 앞으로 다가오는 엄마의 모습.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엄마를 찾았다. 엄마의 얼굴이 내 눈 속으로 번개처럼 날아와 박혔다. 찾았다. 엄마를. 엄마와 내 눈이 마주쳤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엄마를 만나게 될 줄이야. 이제 난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전처럼 따스한 집에서 푹신한 소파에서 엄마의 가슴에 안겨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난 엄마를 불렀다. 엄마! 냐옹! 냐옹! 그러나 엄마는 바로 내 앞에 올 때까지도 나와 눈을 마주쳐 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다. 찬바람이 휑하니 스쳐갔다. 설마 엄마가 그 사이에 날 잊어버렸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난 엄마가 날 기억할 수 있도록 따라가며 엄마를 불렀다. 엄마, 엄마, 엄마!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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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옹. 엄마가 내 소리를 기억했는지 우뚝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다. 다시 엄마와 내 눈이 마주쳤다. 엄마와 같이 있는 인간이 말했다. 왜 그래? 몰라. 웬 고양이가 자꾸 따라와 귀찮게. 집을 잃어버렸나 보네. 가! 가! 잘 가! 인간이 나에게 엄포를 놨다. 마치 발로 찰 것처럼 바닥을 구둣발로 내리찍었다. 난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었다. 엄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인간과 꼭 달라붙어서 인간들 틈으로 숨어버렸다. 온 세상이 노랗게 물들어버리고 모든 게 정지해버렸다. 하늘도 바람도 시간도 바닥에 뒹구는 낙엽마저도. 하지만 인간들이 만든 자동차와 인간들만이 전혀 다른 공간에서 빠르게 움직여갔다. 난 그 자리에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앉아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잠자리채가 날 덮었을 때였다. 난 유니폼을 입은 인간들에 의해 플라스틱 철창통에 갇혀버렸다. 몸 하나 겨우 돌릴 수 있는 작은 플라스틱 감옥이었다. 차는 1시간여를 달려 도시 외곽의 어느 건물에 도착했다. 난 곧바로 검사를 받았다. 몸 여기저기에 뭔가를 갖다 대고 살펴봤다. 마치 기계가 내 몸 곳곳을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인간은 날 조심스럽게 안아서 다른 방의 작은 철창 속에 집어넣고 갔다. 그곳에는 나 말고도 많은 아이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날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은 반갑거나 거부하거나 하는 어떤 감정도 없는 무표정한 눈빛이었다. 아니, 죽은 눈빛이었다. 온기가 하나도 없는 텅 빈 지하실 같았다. 그 분위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내 바로 옆 창살 안에는 솜털처럼 하얗고 이쁜 털을 가진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 역시 생기가 없는 눈동자로 그저 껌뻑거리며 날 바라볼 뿐이었다. 안녕? 내가 인사를 해도 그 애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 조금 전에 여기 처음 왔는데
여기가 어딘지 알려줄 수 있어? 그 애는 가만히 날 보더니 아주 무덤덤하고 조용하게 말했다. 여긴 나도 들어서 아는 건데 동물보호소래. 동물보호소? 집 나온 애들이나 집이 없는 애들 잡아다 놓는 곳. 아, 그럼 이제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아니, 아니라니? 나도 몰라. 여기서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서 몰라. 아, 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하얀 솜털구름 같은 그 아이는 그날 밤 하얀 마스크를 쓰고 흰 가운을 입은 인간이 데려갔다. 그 이후로 그 아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10일 동안 나는 흰옷을 입고 하얀 마스크를 쓴 인간들에 의해 하나씩 들려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10일째 되던 날, 나에게도 앞에 아이들처럼 순서가 돌아왔다. 몸에 긴장이 되었다. 문이 열리고 흰옷을 입은 인간이 들어왔다. 나는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두 손으로 잡아 안고는 방을 나갔다. 왠지 그의 품이 차갑게 느껴졌다. 나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다. 처음 내가 왔을 때 내 건강을 검사하던 방이었다. 나는 작은 침대 위에 올려졌다. 흰옷을 입은 인간은 아무런 말도 없이 주사기에 약을 주입했다. 난 이상하게 꼼짝할 수 없었다. 그저 흰옷 입은 인간이 하는 행동을 바라보기만 해야 했다. 그가 주사기를 내 몸에 갖다 댔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인간들이 들어왔다. 흰옷 입은 인간은 무척이나 놀란 듯 보였다. 그 인간은 품에서 어떤 종이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다. 경찰입니다. 흰옷 입은 인간은 순순히 주사기를 내려놓았다. 경찰이 주사기를 수거하고 흰옷 입은 인간을 데리고 나갔다. 뒤이어 들어온 머리 긴 인간이 나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아유 이뻐라. 그녀는 나를 따뜻하게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품에 안겨 그녀의 집으로 왔다. 처음에는 경계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그녀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것 같았다. 우리 이쁜이는 이름을 뭘로 지어줄까? 엄마가 이쁜 이름 지어줄게. 다시 내게 엄마가 생긴 것일까? 혹시나 또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나는 구석진 곳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창밖 하늘은 눈부시게 새파랬고 따스한 햇살이 내가 있던 구석진 곳으로 파고들었다. 햇살이 나의 눈을 부드럽게 감겨주었다. 눈을 감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웅크린 채 잠에 빠져들었다. 감사합니다. 이 단편소설을 쓰게 된 동기는 뉴스 기사에서 동물보호소에 들어간 반려견이나 반려묘, 유기견 동물들이 주인을 찾지 못하면 2, 3주 있다가 안락사 된다는 기사를 보고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단편소설을 쓰게 됐고요. 단편소설을 쓰고 나서 시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동물보호소입니다. 이 작품은 2018년 8월 월간시라는 잡지에 소개됐던 작품입니다. 동물보호소 이재호. 작은 몸 하나 버겁게 의탁한 철창감옥 버려진 아이들. 숨마저 억눌러 늘어서 있다. 죄도 없는 죄인으로 두 눈만 껌뻑 이유 없는 공간은 죽음의 향기만 진동한다. 보호한다는 명패는 저승사자의 또 다른 얼굴, 소멸의 초침이 아가리를 벌린다. 생의 끈이 떨어져 나간 듯한 눈길로 잠자는 연습, 죽는 연습, 안락한 침대의 마지막 손짓이다. 무심하게 소멸되는 순간 업보가 쌓여가니 가난한 인간들이여